안녕하세요. 내면 돌아보기입니다. 저희는 애니어그램 그리고 또 신과 나눈 이야기의 통찰을 통해서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장을 돕는 그런 탐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애니어그램 5번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수지 애니어그램 워크숍 참가자분의 후기, 그리고 5번 본질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요. 네네. 그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이걸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이 바로 그거죠. 5번 본질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정보를 막 모으는 걸 넘어서 자신의 깊은 통찰을 삶 속에서 뭐랄까 지혜롭게 발현하고 그렇죠. 발현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특히 감동적인 실제 참가자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5번 본질하고 지식, 지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명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흔히 수지 애니어그램 설명에서는요. 네네. 지식은 개념으로 아는 것, 그리고 뭔가를 내 안으로 가져와서 움켜쥐는 것.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 밖에서 안으로 움켜지는 것. 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고 저장하는 그런 이미지네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요. 맞아요. 반면에 지혜는 그럼 정반대인가요? 네, 정반대의 움직임으로 그려져요. 아는 것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작용,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간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그걸 뭐 사용하거나 표현하거나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료에서는 신과 나눈 이야기, 줄여서 신나이라고 하죠. 그 관점에서 영감을 받은 설명도 제시하는데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 같아요. 이게 기존의 수지 애니어그램 설명을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아니죠. 오히려 그 토대 위에서 5번 본질의 더 근원적인 작동 방식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통찰을 애니어그램에 접목한 이 관점은요. 5번 본질의 핵심 DNA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출발해요. 핵심 DNA요? 네. 세상을 깊이 꿰뚫어 보려는 그 타고난 통찰력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본질을 파고드는 강력한 탐구 성향. 여기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현상 너머의 근본 원리, 구조, 연결성 같은 걸 이해하려는 아주 강한 내적 동력인 거죠. 와, 듣고 보니 무슨 세상을 설명하려는 타고난 암호 해독가, 아니면 시스템 분석가, 이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피상적인 걸 넘어서 그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벌써부터 뭔가 좀 더 심층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신화의식 설명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이해하려고 두 가지 관계를 제시한다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가 드러난 관계입니다. 드러난 관계.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주로 다루는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세상을 참과 거짓, 맞고 틀린 것, 이런 명확한 이분법적 틀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흑백 논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혼돈 속에서 명료함이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전략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때로는 지식을 움켜쥐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지식의 유혹이라고 표현될 만큼요? 그게 드러난 관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요. 참과 거짓, 아는 것, 즉 지식이라는 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세상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이자 나의 안전과 유능함을 보장하는 핵심 자산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자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혹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느껴서 밖으로 내놓기보다는 안전하게 내 안에 쌓아두고 좀 방어적으로 지키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식이 생존과 자기 가치의 근거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와, 지식이 단순 정보가 아니라 생존과 가치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 5번 본질이 왜 때로 지식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네요. 그럼 이 신화의 관점에서 지혜는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설명되나요? 여기서 이제 미묘한 관계라는 더 깊고 통합적인 차원이 등장합니다.
미묘한 관계? 네, 드러난 관계가 흑백 논리에 가까웠다면 미묘한 관계는 뭔가 다른 차원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미묘한 관계는 세성을 참과 거짓, 흑백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요. 오, 대신 그 사이 공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회색지대 있잖아요. 그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이 공간, 회색지대. 네. 현실의 문제들이 대부분 명확한 정답보다는 여러 요인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참과 거짓 사이의 공간? 이 표현 자체가 많은 걸 함축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이 공간에요? 네, 이 설명에 따르면 바로 그 사이 공간에 지혜가 존재합니다. 아하,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분법을 넘어서는 훨씬 더 유연하고 통합적인 관점인 거죠. 이 사이 공간에서 발현되는 지혜는요, 저장된 지식을 단순히 적용하는 걸 넘어섭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응용된 지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맥락 속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으로 설명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제 상황,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의 문제에 맞게 지식을 변형하고 조합해서 적용하는 창의적인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 혹은 문제 해결의 근본 원리를 터득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아까 낚시 비유 잠깐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써보면요. 지식이 저장된 물고기라면 지혜는 상황과 필요에 맞게 새로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고 끊임없이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뭐랄까 낚시 기술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관점에서 지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창조적인 과정. 네. 자신이 가진 지식과 통찰을 현실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유연하게 변형시키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새롭게 통합해서 이전에 없던 가치, 해결책,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만들어낸다? 네. 이것이 바로 자료의 정체를 관통하는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라는 그 깊은 통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관점인데요. 네, 저도 그 문장이 이 모든 논의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혜가 단순히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정답을 발견하는 거라면 지식 축적만 해도 충분할지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지혜가 그 사이 공간에서 해법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면 삶 자체가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여정, 즉 창조가 되는 거죠. 와, 마치 빈 지도 위에 스스로 길을 그려나가는 탐험가 같아요. 지혜는 그 길을 그리는 나침반이자 도구인 셈이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지식은 지도 위에 표시된 점들이라면 지혜는 그 점들을 연결해서 자기만의 경로를 만들어가는 능력.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고요. 아, 좋은 비유네요. 결국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질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5번 본질이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관찰자 역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깊은 지혜를 통해 새로운 현실, 새로운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식 탐구자에서 지혜로운 창조자로의 전환 가능성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지식에서 지혜로, 그리고 발견에서 창조로 나아가는 여정,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받은 수지의 애니어그램 5번 본질의 워크숍 참가자분의 후기가 바로 그런데요. 아, 네. 그분 이야기요. 네, 이분은 노동상담 활동가로서 꽤 오랜 기간 이주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다문화 관련 활동을 해오신 분이죠. 네, 후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5번 본질 투교의 깊은 통찰력과 함께 타인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보고 또 이해가 되면 화도 잘 안 내신다고 하셨죠. 네네. 동시에 5번을 포함한 머리 중심 본질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나누셨는데 예전에는 두려우면 도망치거나 실수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두려움을 느껴도 회피하지 않고 동료들에 대한 신뢰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며 활동하신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 안정감, 그리고 특히 이분의 활동에서 4번 날개를 많이 쓰는 5번, 즉 인습 타파주의자적 면모가 어떻게 창조적인 지혜로 발현되는지가 주목할 만해요.
아, 인습타파주의자 5번하고 4번 날개 조합이군요. 네. 인습타파주의자, 종종 불합리하거나 낡은 기존의 틀, 즉 인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걸 깨고 새롭고 독창적인 가치를 창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 설명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나요? 참가자 본인이 속해 있던 운동 내부에 좀 소모적이고 분열적인 정파 대립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그런 폐해가 덜한 이주민 운동 영역에 더 집중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기존 문제를 피하는 걸 넘어섰어요. 흩어져 있던 지역 노동단체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운동을 직접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와, 바로 그 지점이군요. 기존의 문제, 그러니까 정파 간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아까 말씀하신 드러난 관계의 한계죠. 그걸 넘어서서 운동 자체를 더 포용적이고 가치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계신 모습. 맞습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낡은 틀을 부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려는 5번 본질의 살아있는 지혜, 즉 창조로서의 지혜가 아닐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을 넘어선 창조로서의 지혜를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 즉 드러난 관계에 갇히지 않고 연결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미묘한 관계와 사회 공간에서의 창조적 실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네네. 자신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현실의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자칫 냉소적이거나 인색해질 수 있었던 내가 지금처럼 열린 마음으로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이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도 기억에 남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중요하죠. 창조적인 지혜가 고립된 사색 속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의 지지나 협력을 통해 더 풍성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뭉클했어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깊은 지식 탐구는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지혜는 종종 깊은 연결과 신뢰, 협력을 통해서 비로소 꽃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5번 본질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고립감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객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는데 워크숍에서는 흥미로운 방향으로 이야기가 모아졌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려고 애쓰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요. 네. 자신이 타고난 가장 강력한 도구, 그러니까 남다른 지성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 능력을요. 자신의 강점. 네, 그 강점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세상을 향해 좀 더 친절하고 이롭게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그분다운 기여 방식이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아,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더 잘 쓰는 방향으로군요. 그렇죠. 자신의 핵심 강점을 회피하거나 약점 보완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강점을 세상의 필요와 연결해서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것. 이건 역시 매우 지혜로운 삶의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저희는 처음에 지식은 안으로 모으는 것, 지혜는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단순한 설명에서 출발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신하이에서 영감을 받은 더 깊은 관점을 통해서 5번 본질의 핵심 동력인 그 통찰력이 현실 세계의 복잡함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더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네. 때로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파악하면서 지식을 안전자산처럼 붙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복잡성과 모호함, 역설을 끌어안는 미묘한 관계와 사이공간 속에서요. 네, 사이공간. 여기서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심오한 지혜로 발현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워크숍 참가자분의 이야기는 이게 단순한 이론이나 가능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실제 삶 속에서 관찰과 분석을 넘어 세상의 구체적인 가치를 더하고 분열과 대립을 넘어 새로운 연결과 협력을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여정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지식 탐구자에서 지혜로운 창조자로 나아가는 길의 생생한 증거를 목격한 셈입니다. 이는 5번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뛰어난 관찰자를 넘어서서요. 네.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자신의 깊은 통찰과 창조적 지혜를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존재로서 그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 위해 당신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축이었던 그 문장,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혜가 단순히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네. 당신이 가진 그 깊고 빛나는 통찰력과 이해, 즉 당신의 소중한 암 있잖아요. 네, 나의 삶. 그 삶이 세상을 단순히 분석하고 설명하는 도구를 넘어서 당신이 발딛고 산 세상의 한 부분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능동적으로 빚어가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와. 당신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을지 혹은 이미 무엇을 창조해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사색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제안합니다. 이 질문이 당신의 애니어그램 여정, 그리고 당신의 삶에 또 다른 흥미롭고 의미 있는 탐구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식과 지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